원장님,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났는데 이걸 실컷 짰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여드름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 이거 제거 가능한가요? 네. 제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네. 흉터를 제거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거는 불가능하고요. 많이 완화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 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가려질 정도는 되고요. 네. 주변에서도 알아보실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치로 따질 때는 한 5회 정도 시술했을 때 한 7, 80% 이상 개선을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만족도를 하십니다. 그럼 이 여드름 흉터를 제거하는 것도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네, 레이저 시술도 있고 네. 비레이저 시술도 있습니다. 네. 그럼 주로 레이저 시술이 조금 더 효과가 좋나요? 그게 이제 의사들만의 어떤 노하우와 관련되는 건데요. 네. 레이저 위주로만 했을 때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레이저 시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흉터 타입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송곳 모양으로 이렇게 네. 콕콕 이렇게 찍혀 있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스라고 해서 화학적인 흉터 복원술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왜 염산이나 이런 거를 피부에 대면 살이 녹는 거를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TCA 용액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산성의 용액이 있는데 그걸 우리 얼음 송곳 흉터에다가 떨어뜨려 주게 되면 피부가 조금씩 녹아서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트필 또는 네. 크로스필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흉터의 바닥을 자세히 보면 네. 약간 하얗게 네. 그렇게 섬유화된 조직들이 들러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주지 않으면 흉터가 잘 차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피절제술, 이전에는 바늘을 이용해서 많이 했고 요즘에는 우리 리프팅 할 때도 사용하는 에어젯 시술을 네. 진피절제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젯을? 네, 그렇습니다. 통증 네. 없이 피부를 좀 박리해서 살이 차오르게끔 하는 그런 시술도 있고요. 또 비레이저 시술 중에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시술 중에는 흉터 주사라고 그래서 네. 콜라겐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필러 같은 그런 성분의 그런 주사를 해서 흉터가 좀 빨리 차오르게끔 해서 비레이저 시술과 레이저 시술을 좀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좀 치료 효과를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흉터여도 좀 완화하는데 그게 가능하네요. 네, 이전보다는 좋은 장비, 좋은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레이저를 계속 받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거니까 또 흉터가 남지 않을까, 화상을 입진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네. 분들도 있으세요. 네. 우리가 레이저 흉터 성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장비가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랙셔널 레이저는 이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이제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네. 새살이 돋고 흉살은 날아가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살을 태워서 날리는 그런 아주 강한 시술이다 보니까 열감도 굉장히 심하고 피부 자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하고 그리고 또 피부가 일시적으로 또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붉어지고 예민해지니까 환자분들께서는 그게 피부가 좀 얇아진 걸로 이렇게 네.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 붉은기나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호전이 되고 또 그렇게 열 자극을 통해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부 탄력도 좋아져서 흉터도 부드러워지면 모공도 좀 같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강하게 내 피부가 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시술을 했거나 너무 잦은 간격으로 하거나 또 너무 많은 횟수를 시술하게 되면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드름 흉터 치료뿐만이 아니라 콜라겐도 생성을 네, 해주는 네. 네, 신기하네요. 이 프락셀 레이저,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프락셀 레이저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네. 흉터가 그대로다고 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에는 프랙셔널 레이저 위주로 이제 시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비레이저 시술들은 이제 의사들의 어떤 술기가 좀 필요하고요. 네.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간편하게 프랙셔널 레이저만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흉터 종류에 따라서 프랙셔널 레이저가 도움이 되는 흉터가 있고 네. 또 도움이 덜 되는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카라고 하는데 아주 예리한 이게 경계가 아주 선명한 흉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랙셔널 레이저를 해도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뷸 야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경계 부분, 아주 예리한 부분들을 조금 깎아내게 돼요. 그 레이저 흉터 성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 흉터의 마진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부드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꺼져 있는 바닥은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제 해서 차오르게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흉터 주사를 해서 바닥에 콜라겐이 좀 생성돼서 차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폭이 좁은 그런 깊은 흉터들은 레이저나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시술들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크로스, 네. 뭐 노트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차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바닥이 너무 이렇게 섬유화된 조직들이 많아서 너무 그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런 시술에도 잘 반응이 없으니까 진피절제술을 해서 흉터의 바닥을 조금 다듬어주는 그런 시술을 같이 병행해야만 효과가 좋고, 결국은 치료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셔널 레이저 횟수를 줄이니까 부작용을 또 줄일 수가 있고, 또 프랙셔널 레이저가 상당히 또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도 줄이고 또 경제적으로 또 빠른 시간 안에 흉터를 좀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레이저네요. 프락셀 레이저. 네. 그리고 이게 여드름 흉터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이나 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뭔가 흉터가 남을까봐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좀 피해야 하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딱지가 않고 이러면 한 일주일에서 뭐 길면 한 열흘 정도는 조금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딱지가 다 탈락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술할 때는 일주일 이내 중요한 일정이 없으실 때 이제 진행을 하게끔 말씀드리고요. 프랙셔널 레이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딱지가 덜 앉는 또 레이저가 있고 또 많이 앉는 레이저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딱지가 많이 앉고 자극이 좀 큰 레이저일수록 좀 효과는 좀 빨리 나타나겠지만, 직장 여성분들이 또 그러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침투 깊이가 얕고 좀 강도가 좀 약하지만 그런 또 좀 자극이 적은 그런 프랙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다양한 프랙셔널 레이저를 갖추고 그 레이저를 이제 적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가 좀 힘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흉터 주사를 통해서 또 흉터를 차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레이저만 갖고 흉터를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이 생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